뭐 언젠간 뭐 제가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도 얘기할 날이 오겠지만 제 이야기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남편의 바람을 잡았는데 상간녀가 임신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사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져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 오는 케이스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바람핀다, 배우자가 바람핀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는 분들도 꽤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내가 가정을 다시 안 살 것 같으면 가정을 복원하지 않고 살 것 같지 않으면은 얘기를 해도 뭐 그래서 헤어졌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 바람을 폈다 그래서 누구나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처럼 뭐 이혼도 못하는 여자나 남자 취급받으면서 뭐 그런 남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바에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 굳이 옆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 그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이게 맞잖아 저게 맞잖아 하고 부부끼리 싸우게 되는데 제가 여쭤봐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라고 제 앞에서 부부 상담하시면서도 막 다투시죠. 이제 그러러 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한번 제가 여쭤봐요. 그럼 과연 지금 그 엊그저께 빨래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중요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빨래를 할 때도 서로 평화로운 게 중요하신 거예요? 라고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은 지금 싸우는 예전에 그랬니 안 그랬니 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공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싸움도 멈추시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에 좀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부 상담을 통해서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실 건가에 대한. 그럼 잘 산다는 건 뭐냐? 그건 각자마다 다르죠. 다른데 일단 부부 사이에 잘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한 거. 그러니까 뭐 행복하고 뭐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남편들이 집을 나가거나 여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래요. 뭐가 불편해?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난 너무 불편하게 할 때는 나간다는 얘기죠. 저 오늘 샘표 언니님이 남편 설득해 주셔서 남편이 따로 찾아가서 상담받기로 했다는 말에 기적 같기도 하고 기쁩니다.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분 되게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이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거부하지 않고 금방 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화로도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 만나서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의견 하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순간도 분명히 해결이 될 만한 거리가 다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가정을 지키는 게 다라고 생각하셔는 또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또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면 나쁜 얘기만 써서 그런지 물론 두 분 사이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중에 돈을 벌어오는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케어를 아이들에게 같이 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폭언하고 재산은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하고 산다고 해서 그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 가정이라는 허울은 지키겠지만 서서히 아이들의 정신이나 내 정신세계 또는 내 삶, 아이들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지 그거는 가정을 지킨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엄마, 아빠,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없는 집도 있고 엄마가 없는 집도 있고 엄마가 돌아가신 집도 있고 아빠가 돌아가신 집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가정이 깨진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있고 애들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은 따뜻해야 돼요.
어디보다 그 어느 곳보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뻐야 하고 그 집에서의 삶이 편안해야 가정인 거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다 그래서 또는 남편이 있고 내가 있고 애가 있다 그래서 아내가 있고 애가 있고 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란 의미로 가지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공간, 그리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관계가 가정이라는 곳이지, 그냥 공패가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공패가족.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공간이 되는 그런 집. 공패가족이라는 말을 들어요. 공패가정. 이라는 말 표현을 하거든요.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는 문제야밖에 안 나와요. 나도 문제야가 되지만 내 아이들도 문제야가 되고 내 남편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는 편안한 공간이 되게끔 해야 되고 내 남편과 잘 살기 위해서, 내 아내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나와 있을 때 편안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를 해준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난 집안일도 다 도와주고 애도 잘 봐주는데 왜 그런데 그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어떻게 느껴지게 하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남편이 빨래를 내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남편이 빨래를 도와주긴 하지만 그 도와주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해준다면 안 도와주지만 못하는 거고요.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 해주면서 힘들어하고 짜증스러워하면 그걸 먹는 남편은 부담스러운 거. 그리고 그게 아니라 서로 안 해도 그것이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지도 않아야 되고 편안한 감정이 들어야 되고 같이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쟤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서로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주되게 생각하는 거는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편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나? 그럼 내가 짜증내지 말걸.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장 편안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내 스스로 편안함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럼 그러지 말걸. 난 자책 같은 거. 집을 나가기까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 같은 건 버리세요. 서로 편안해지는 법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분들이 다 집을 나갔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집을 나갔다 그래서 가정을 까맣게 잊고 있고 좀 그렇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100% 편안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같이 산 그곳에서 나가 있고 내 자식을 보지 못하는데 그게 무조건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